안녕하세요, 방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특별한 컨텐츠로 모시려고 합니다. 방만사, 즉 방구석 중국어가 만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방만하다의 어근인 방만이 한자로 하면은 팡만인데 중국어에서는 팡만이 속도를 늦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컨텐츠만큼은 잠시 속도를 늦추시고 천천히 가벼운 템포로 감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제가 중국어 길을 걸어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중문과 재학생들, 중문과 졸업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그 밖에 중국어 학습자들의 진로와 방향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실 게스트는요,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 중국어를 시작했고 기술 통역이 가능한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신 엄청난 분입니다. 네, 맞이하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 국내파 중문과 졸업생 기술 통번역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모 제조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 있었어요. 중학생 때 제2 외국어가 중국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뽀뽀 모포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장난치면서 배운 정도였고요. 사실 정말 열심히 시작한 건 대학생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언니는 왜 중문과를 선택했어요, 그때? 그때는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요? 제가 대학을 입학할 시절 중국어만 한다면 중국에다 뭐 젓가락을 한 짝만 팔아도 몇 억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싶어서 중국어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좋아해서 선택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고, 네. 중국의 시장성이나 그런 거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니는 대학 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거는 안 했어요? 문화 경영이라는 과가 있었는데 그 과를 부전공으로 했고, 문화 경영? 네. 그럼 뭐 배워요, 문화 경영에서는? 문화 경영은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부전공 선택에 대해서 약간의 후회를 하고 있어요. 중국어를 하면서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는 영어를 전공하는 것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언어 계열 또는 숫자와 관련된 회계 계열 이런. 근데 중문과 출신이면은 보통 무역이나 경영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국룰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언니는 왜 영문학을 전공하는 게 더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취업 시장에 나가보니까 어쨌든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영어가 1위다. 그래서 중국어만 한다기보다는 영어를 하는데 중국어까지 한다. 이런 경우에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더라고요. 교환학생 같은 것도 갔어요? 네, 갔어요. 교환학생은 어디로 갔어요? 산둥성의 웨이하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1년 동안 거기에 하얼빈 아니에요. 학교 말해도 되나? 편하게. 그럼 말해도 되겠다. 하얼빈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하얼빈은 너무 춥고 멀잖아요. 웨이하이는 인천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얼빈 공대에 그 당시에 한국인이 되게 적었어요. 제가 일부러 한국인이 적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가도 전혀 실력이 늘지 않아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가서도 한국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러면은 전혀 늘지 않고 오고 제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부러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면은 언니는 대학 때 처음으로 중국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술 통역까지 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사실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공부해온 학습자인데 어떻게 뭐 회화 같은 걸 늘리셨는지. 저는 우선 단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모국어일지라도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말하면 뭐라고? 단어를 모르면 아예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 베이스를 쌓아라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일단 없으니까 인풋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중국어에 노출되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공부해라. 라는 말이고 그리고 구독자분이 그런 질문을 해줬어요. 내가 전화 중국어를 해도 그 일정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텍스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두 단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어려운 난이도의 텍스트를 좀 보고 공부하고 소리내서 읽고 그런 식이라도 하면은 좀 본인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말고도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 언니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단어량 늘림과 동시에 중국 드라마, 영화, 뭐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사실 감성이 좀 다르니까 감성이 조금 다르니까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재미가 없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언니는 그거를 학습을 목적으로 본 거예요? 맞아요. 순수. 처음에는 시간 날 때 한국 드라마 절대 안 보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중국 것만 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한국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그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대화를 하기 위함인데 누군가랑 내가 배운 표현을 어디서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교과서로만 배우면. 근데 내가 중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을 어디서 중국인을 만나서 하기도 어렵고. 하긴 그때는 전화 중국어 이런 거 있었어요, 언니? 아니. 있었어요. 아니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드라마, 영화, 뭐 예능 이런 거 보면 다 상황이 다 있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현지에 못 가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도 있고 계속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바이두 검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재밌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 그랬구나.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보면 습득이 되던가요? 그게 한 영화를 계속해서 본 건 아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습득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정해놓고 아는 문장은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문장 나왔다, 모르는 표현 나왔다 그러면 노트에 적었어요. 진짜? 적고 적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적기까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이걸 말한다 이렇게 한국어로 적어놨어요. 진짜? 그냥 해석만 적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어떤 어감으로 말할 때 이 표현을 쓴다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잘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외웠어요. 외우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적 환경에 노출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감을 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중국어를 배워서 이런 점이 좋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진짜? 아니, 어디? 어느 회사나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나라가 뗄 수 없기 때문에 맞아. 수요도 많은 곳이고 또 뭐 부품이나 이런 공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중국어는 다 필요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가요? 취업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언니 생각은 어때요? 중국어 전공자들이 가기에. 취업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 시장이 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대기업으로 가기엔 좀 어려워요. 대기업으로 가기엔. 왜 어렵냐면 대기업은 저희 회사도 보면 중국 관련된 일은 아예 중국인을 고용해요. 특히 조선족. 특히 조선족. 네. 왜냐하면 어감, 어투 이런 게 좀 다르지만 우리랑 그래도 어쨌든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국어로도 잘하고 중국어로도 잘하기 때문에 아예 중국인, 특히 조선족을 뽑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작다 싶으면 뭐 누구나 뽑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이제 회사에서는 정말 중국어만 잘한다고 뽑는 곳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고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뽑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실제로 언니 입사할 때도 그렇고 저 입사할 때도 그렇고 수많은 해외 대학 지원자들이 많았음에도 한국인,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 학생들을 뽑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내 회사와 내 조직과 내 부서와 잘 어울리는 사람,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같고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국어만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단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냥 좀 그 인재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걸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중국어는 하나의 또 다른 무기로서 수단으로서만 활용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문과는 보통 취업을 어디로 많이 하나요? 어떤 직종에 중문과 학생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라고 해줬어요. 어떤 직종에 필요로 할까요? 특히 제조업체의 구매팀. 왜냐하면 어쨌든 여전히 부품 뭐 이런 사소한 것들 다 중국의 가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중국에서 사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중국어 하면서 그러니까 뭐 회계 이런 관련 학과를 같이 부전공, 뭐 복수 전공을 하면 좋다 한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또 숫자에 강하지 못하거나 하면 중국어 하나로 가기도, 물론 가서 배울 수 있긴 한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 구매 쪽. 근데 특히 진짜 제조업 쪽에 많은 수요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 알아들은 척하고 통역을 했다가 저의 그 한마디 통역으로 인해 중국어만 잘해서는 경쟁력이 조금 없고요. 자괴감에 빠지고 내 중국어 실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랬었어요.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게 중국어란? 제게 중국어란